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울진군에서 살고 있는 24살 장오민주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서 장오는 엄마 아빠 성을 같이 따서 성이 장오고요. 이름은 그냥 민주라고 합니다. 저의 소개를 그냥 짧게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24살이어서 사실 과거는 많이 길진 않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 여러 대안학교 중에서도 여행을 주제로 한 샨티 학교라는 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여행을 통해서 약간 세상과 나를 배우고 자립을 이렇게 도와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3년간의 이제 활동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가 선택을 한 건 대학교나 일반 입시 뭐 취업보다는 일단 저를 조금 더 알고 싶었고 또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 보호 아래에서 지냈던 날들과 좀 졸업을 해야만 진짜 제가 성인이 된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인 한 2년 정도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한 1년, 총 개월 수 한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머니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림책을 모으셨고 그림책 관련한 활동이나 모임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로 도서관을 짓고 싶어 하셨어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온 그 기간 동안 짓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공간을 제가 저에게 이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현재는 경북 울진군 해안가에 위치한 그림책 마을 삼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건물이 이제 조금 특이한 건물인데 이 공간이 저희가 막 돈이 많아서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조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도서관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울진 출신의 건축 교수님께서 엄마와 함께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운이 좋게 맞닿아서 이런 건물을 짓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건물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걸 영리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들과 저의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들을 살려서 카페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창업을 이제 처음 해보게 되는 거였는데 사실 창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어떤 걸 중점으로 창업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였고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를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고 지역의 색깔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지방에서는 뭔가 계속 모든 모티브가 다 서울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울진 같지 않아야 되고 서울스럽고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카페들이 꾸며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울진에 와서 울진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 서울과 비슷한 모습의 카페들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역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담아내냐 했을 땐 저는 이제 운 좋게도 바닷가 앞에 있는 공간이라 그런 울진의 자연 환경을 담고 또 울진에서 태어나서 울진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어떤 이야기와 경험을 담아 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지역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시작이 아무래도 그림책 도서관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중심으로 좀 크고 작은 문화 활동들을 시도하면서 좀 재미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공간을 다녀가시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좀 기분도 좋고 좀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는 이제 창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갖가지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해놓고 하였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초대된 거는 이 공간이 좀 큰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태양열 에너지로 저희 공간이 이제 꾸며져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는 총 세대의그 태양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 말고 숙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숙소 공간에 이제 태양열 한 대 그리고 카페 공간에 태양열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하여 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그 태양열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울진이 사실 핵발전소가 있는 곳이어서 전기도 싸고 좀 그런 전기 관련된 뭐지 이 혜택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었고 그렇게 좀 관심 있으시다 보니까 두 분 다 그런 태양열 에너지나 그 좀 다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꼭 이걸 설치하고 싶어 하셨어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바닷가여서 되게 햇빛이 좋아서 여러 의미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로 이제 저희 한 1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봤는데요. 해보니 장점이라 하면 저희가 한 첫 1, 2월은 태양열이 없었어서 그때는 전기요금이 저희가 한 건물 총 규모가 70평 좀 안 되는데요. 그 70평 안 되는 공간에서 전기세가 한 100만 원 좀 넘게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태양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좀 날씨가 좋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한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확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열 설치하고 좀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됐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위에 루프탑이어서 바로 사람들이 다 루프탑은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데 그 공간에 가장 크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태양열이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도 되게 좋게 보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희처럼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아, 이렇게 설치해도 되구나 하시면서 저희한테 뭐 설치는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제 전기가 절감이 되냐 이렇게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카페 구조상 이렇게 일회용품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적으로 좀 되게 부담이 크고 좀 죄책감도 드는데 그나마 이제 태양열로 뭐 에너지가 굴러갈 때는 조금 부담감이나 그런 게 좀 덜해져서 조금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태양열 관련된 장점이 이렇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 역시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 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초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했고 또 더해서 저희는 뷰가 또 중요한 사업체다 보니까 뷰가 중요해서 사실 더 크고 더 좋은 태양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좀 제약이 많았고요. 또 여기 있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를 가장 냉난방기를 제일 많이 돌려야 할 때는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좀 습하다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이렇게 좀 바람이 쌩쌩 부는 날들이 아무래도 춥고 습하고 덥고 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많이 올려야 되고 에어컨도 많이 틀어야 하는데 그럴 때는 태양열 에너지를 전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상 변화에 따라서 전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게 되게 그럴 때는 좀 아깝기도 하고 쓸모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 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건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태양열을 충전하는 즉각적으로만 태양열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저장이 되어서 두고두고 쓸 수 있게 바꿔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최대 단점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현재 이렇게 작은 불편함을 또 간수하지 못하면 정말 먼 미래, 아니 굳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라도 되게 더 큰 손해와 더 큰 위험 부담을 감당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태양열을 설치한 한 것에 있어서 이제 후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열 관련한 저희 사업 그 소개는 끝이 났고요. 이거는 좀 부록인데요. 사진 속 모습은 이제 저희 울진에서 지난 2021년에 되게 크게 산불이 났었어요. 그 산불이 났었을 때 제가 뭔가 이제 지역에 큰 일이 생기고 되게 재난 상황이었어서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걸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농장에 산불이 이어져 가지고 구조를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발견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봉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아가게 된 이유는요. 뭔가 제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곳에 어린 여자인 제가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어떤 기후 위기나 재난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취약계층이라 하면 이제 노인, 어린이,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그리고 상황이나 뭐 뉴스를 잘 전달받지 못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타 동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을 테니까 나는 동물들에게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이 현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산불에 이제 화상을 입은 친구들을 좀 치료도 해주고 개농장 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생각을 한 게, 지금 당장 이렇게 울진에 있는 개농장에서 개를 위한 활동들이 당장의 큰 세상을 바꾼다거나 뭐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인생에서는 되게 큰 변화고 도움이었을 것 같아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크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좀 이런 걸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슬프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저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모두를 위한 경제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걸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어서 어, 좀 얕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장 떠오르는 단어라고 하면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더불어 그리고 실천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뭔가 지속 가능 모두를 위한 경제를 이렇게 같이 살려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나 행동의 크기를 따지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서 모두가 같이 좀 이뤄올 수 있는 선택을 하며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뭔가 좀 시간도 짧게 딱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서툴기도 했지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